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직원들까지 지금 퇴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이유라고는 하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진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그 20대 신입사원 명퇴가 논란이 됐어요.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인데요. 네. 보통 명예퇴직하면 40대, 50대 이런 좀 경력 사원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20대 명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회생활 같이 시작한 20대한테 희망퇴직 받겠다는 건 염치가 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채용 안 했으면 다른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또 심란한 게 이게 형편이 어려운 회사일수록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자기 표 때문에 생색 내려고 직원 뽑아라, 청년 고용해라 하니까는 뽑아는 놨는데 아이고 몸이 무거운 거예요. 예. 근데 젊은이들이 인건비도 별로 안 내. 왜 몸이 무겁냐? 사실은 기업이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게 비용 절감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대체 투자해야죠. 예. 또 그 명퇴금 줘야죠. 그다음에 또 뭐 회사 흔들리고 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은 주주들에게 그다음 채권자들에게 당신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하는 셈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도 구조조정하면 주가가 오르죠. 그 얘기는 해당 회사가 지금 매각설도 있고 일부 사업부도 이제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갈 사람들에게 일종의 의지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주가를 올리겠소는 의지 표현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이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인데 이 책임을 사실상 직원들한테 다 돌리고 있는 셈 아닙니까? 뭐 주주들은 자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자기 부를 일부 잃었을 것이고 경영진도 자기들의 뭐 신상이 지장이 오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대주주 경영진이 얼마나 책임지느냐인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 사실 국책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산업은행 통해서 금융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 아니 그렇다면 나라와 국민의 신세를 진 회사라면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겠죠, 좀. 책임지는 모습을 경영진부터 스스로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두산 이 인프라코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인적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인적 구조조정만이 정답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건설하고 조선이 제일 화제인데 이게 과거에 성장 동력이던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부담이 더 크고 또 저성장 기조에서 제일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사실은 살릴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첫째, 건설 회사들, 조선 회사들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느새 관료제가 돼버렸어요. 공무원 회사들처럼 돼버려가지고 이 말 많은 뭐 컨설턴트 전문가 잔뜩 데리다 신규 사업한다고 돈을 막 쓰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계 찾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시장도 아직 있는데요. 전부 눈들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사업을 재편을 하자는 얘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들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끼고 가면서 또 거기에 이제 이권 구조가 얽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과감하게 재편도 못하고 새로운 사업계도 못 찾고 그러면서 찔끔찔끔 어떻게 어렵다고 지원금 나오는 거 좀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지금 안에 들여다보면요. 역전의 용사, 산전수전 겪은 인재들이 아직 많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막상 이런 회사 구조조정하고 하면 힘이 없어요. 관리부서나 뭐 기획에 밖에서 온 사람들이 막 이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책에서 온 거 휘둘러대면 이분들이 먼저 집에 가거든요. 이거는 좀 같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저희가 지금 최근 불고 있는 희망퇴직 한파를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도 실적 부진으로 지금 1,000여 명이 퇴직을 했다고 하고요. 잘 안 알려진 내용인데요. 한국 SC은행, NH농협은행, 한국 피자헛, 제조업, 금융권, 식품, 패션 할 것 없이 지금 희망퇴직 한파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요새 조선 업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기업이 전체적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도 있고 네. 또 사업이 또 호조를 뜰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오프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좀 기업이 어려울 때 잠시 일시 해고했다가 또 기업이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런데 예. 이제 경제가 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들을 옮기고 업종을 옮기는 게 쉽고 예. 또 회사도 많고 우리는 성장 과정이 특이하다 보니까 몇몇 큰 회사가 경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흔들리면 경제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서 딴 데 갈 데도 없고 여기에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인력 조정을 하면 충성심이 막 솟아나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찬바람 쌩쌩 불죠. 예를 들어 저기 지금 나왔던 뭐 S모전자 예. 구조조정 있다고 뉴스 나온 주에 지하상가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들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에 이제 좋은 회사, 좋은 사업이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마음이 급하니까 헛손질이 더 나와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저성장 기조를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고용 없는 성장도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막 경제가 쑥쑥 커질 것처럼 내가 경제 살리겠다 이런 건 이걸 바로 고속성장 선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혹세무민이죠. 이건 빨리 버려야지. 네. 이 옛날에 5, 6%, 7% 성장하던 거 맞춰가지고 계속 일자리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현실에서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언론에 안 받죠. 예를 들어보세요. 이제 고용정책 한다고 가보면 고용정책 한다고 오가고 무슨 진흥원 만들고 오가시는 분들 일자리가 아마 그걸로 만드는 일자리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공계 연구비 뭐 연구는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다 흩어가지고 하면 이게 혹시 이공계 취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차라리 이 돈들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본금 삼아서 해외 투자 받고 그다음에 좀 채무 얹어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를 키우면 이게 진짜 답이죠. 그래야 네. 좋은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 성장이 알찬 경쟁성이 될 텐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뭐 무슨 대책 나왔다, 새로운 뭐가 나왔다 하면 결국은 춤추다 마는 거예요, 이게. 돈은 돈대로 흩어지고. 어제도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을 보니까 뭐 일자리 창출 많이 하겠다. 네. 각종 규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지금 우리 기업들은 상황이 무척 어렵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요. 네. 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나마 취직을 한 네. 사람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취직하기도 지금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학교에 계시니까 네. 요즘 학생들 취업하기가 정말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면서요. 근데 그것도 첫째는 대학을 너무 많이 만든 게 있고 두 번째 과연 대학교에서 연구한다고 논문 쓴 들었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도 반성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사회가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전공을 바꾼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뭐 공학을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갈 때 얘기인데요.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뭐 대학 전공까지 연계한다? 잘못하면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 정부가 그걸 할 능력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뭐 있는 대학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예.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면 성장률 눈높이도 낮추고 일자리 눈높이도 낮추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정책 저 정책 뭐 돈 뿌리는 거 모아서 과연 그 일하는데 몇 명이 일하고 있고 그 돈 얼마인지 집계해 보면 제가 집계해 보니까 자본금 한 2천억짜리 회사 10개는 1년에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들 다 하면 투자를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취로 사업장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그럼 이런 걸 전제하고 젊은이들이 그럼 그 도넛 가게 알바밖에 못 한다. 답은 도넛 가게 알바 제대로 하면 경영학 교수보다 경영 잘 알아요. 네. 대신에 그 경험을 지식으로 만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경제가 좀 나아지거나 혹은 경험이 쌓였을 때 다른 더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게 틀을 잡아주는 게 돈도 덜 들고 좋은 노력이지 마치 뭐 내일 이 사업을 하면은 무슨 아름다운 일자리가 만개 생기고 이런 선동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뭐 탁상 행정의 표본이죠. 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취업하기가 어려운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취업 준비생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 요즘 취업 준비생 신조어입니다. 문송합니다. 워낙 문과 학생들이 취직이 어려워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또 인구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인문계 학생의 90%가 논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페이스펙, 스펙 낮아도 외모가 뛰어나면 합격하는 현실, 또 청년 실신, 청년 실업자들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 또 이퇴백, 20대에 수로 퇴직한 백수. 네, 취업 준비생들의 신조어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이 네. 지금 인문대, 사회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분명히 책 한 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해야죠. 그러나 예. 그럼 이공계라고 해서 네. 자연대 다르고 공대 다른데 자연대는 취직이 잘 되고 학생들이 행복하냐. 대학원에 가서 실험실 생활하는 친구들 빼면은 사정이 비슷하고요. 공대에 연구비 뿌리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돈이 돌겠지만 졸업생들은 몸값이 떨어져요. 이게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걱정입니다, 이거. 그래서 네.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은 무턱대고 공대 정원 늘리고 무턱대고 무슨 뭐 경영학하게 될 일이 아니라 네. 지금 하는 거 기초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른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점점 더 학생들을 내몰거든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20대 명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인력 구조조정 바람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 구조조정이 대상이 된 분들은 가족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렵더라도 인력 구조조정할 때는 그 구조조정 대상과의 어떠한 끊임없는 대화와 합의 또 그들의 재취업을 위한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력할 거를 다 해보고 예. 그다음에 사람의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느새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특히 물려받으신 경영진들이 이 삶의 현실에서 멀어요. 네. 당장 직장을 잃고 거리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감이 없고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서 받는 압박이 훨씬 그들에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을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과잉 인력이라는 걸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답이 아직도 우리가 개도국에도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있는 사업도 조금만 잘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이 노력이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리고 지원금이 나가고 정부 정책도 이게 임기 5년 정권이고 선거가 매년 있으니까 당장 언론에 나오고 당장 빚보는 걸 하려고 드니까 지금 과연 2017년에 대선을 하면 저성장 경제를 인정하자는 후보가 있을까요? 또 고속성장하자고 할 거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고를 보면 사람이 희망이다, 뭐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 기업들은 그냥 광고로만 그 표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사람 인력을 좀 소중히 하는 그러한 경영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